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트 3의 5챕터 컴플레인의 처리 원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의 컴플레인의 처리 원칙에서는요, 서비스의 회복과 불만 관리의 차이점, 서비스 회복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서비스 회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학습할 예정이고요. 불만 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서비스 회복과의 차이점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실패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회복 과정의 개념과 차이점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플레인의 해결을 위한 5가지 기본 원칙 개념을 이해하고 사례와 연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컴플레인 서비스가 실패하고 컴플레인이 발생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회복은요, 제공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공자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서비스 회복에 대한 이해는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여러분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서비스 회복을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합니다. 아예 무반응으로 가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신 거니까요. 정말 중요한 서비스 기회로 인식해 주셔야 되고요. 처음 회복에서는 고객 충성심을 높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면 서비스 회복의 역설 현상은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생하는 서비스를 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업은 서비스 회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 관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만 관리와의 차이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회복과 불만 관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회복은 서비스 실패에 대한 반응을 겉으로 표현하는 고객과 함께 표현하지 않는 고객들의 서비스 불만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회사의 즉각적인 반응을 봅니다. 그럼 불만 관리는요, 서비스 실패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고객 불평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기업이 인지한 후에 반응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회복과 불만 관리의 차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실전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불만 고객의 컴플레인 요인을 잘 처리했을 경우 뒤따르는 긍정적인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객 유지율을 증가시켜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준다. 2. 불만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서비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3번. 자칫 불만 고객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내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4번. 담당 직원이 지나친 감정 에너지 소모로 업무 능률이 다운되어 차분해진다. 5번. 고객의 불만 사항에 귀를 기울이면 불만뿐만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고르셨습니까? 담당 직원의 지나친 감정적 에너지 소모로 업무 능률이 다운되고 차분해진다. 컴플레인을 잘 처리했을 경우에는요, 직원은 자신감 회복하고 업무 능력이 향상되겠죠. 자, 서비스 회복이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다빈도 출제입니다, 여러분.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회복하면 내가 처음에는 고객이 불만했다가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충성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재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불만족한 고객은 만족한 고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쵸? 만족으로 전환된 고객은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게 됩니다. 자, 기업의 서비스 회복 노력으로 만족한 고객들의 70% 이상이 해당 서비스 기업과 관계를 계속합니다. 자, 고객 유지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불만이 만족스럽게 처리되면 85%가 다시 방문합니다. 자, 고객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요. 서비스 실패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개선 활동을 장려하는 기업 정책에 대해서 고객과 직원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고요. 자, 서비스 실패의 사전 관리가 있습니다. 고객은 불만이 만족스럽게 해결된다면 불만을 가졌던 고객도 주변에 좋은 영향을 전파해 주겠죠. 고객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회복 수단과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비스 회복 수단으로는 뭘 쓸 수 있을까요? 고객에게 직접 제공되는 거고요. 서비스 회복을 위해서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결과물이고요. 회복 과정에 의해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재수행, 환불, 보상, 사과, 해명 같은 것이 회복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 과정은요, 회복 수단을 제공하는 과정과 방법입니다.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회복 수단을 전달하는 절차상의 방법, 언제, 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것들, 회복의 주체, 속도,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수단과 회복의 과정 분류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 이 표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 서비스가 실패했다는 걸 인식합니다. 2단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별 고객 및 직원 만족, 고객 충성도, 직원의 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게 잘 해결된다면 수익, 고객의 충성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객 문제 해결해서요. 서비스 실패에 대한 의사교환이나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통합하고 전반적인 서비스를 개선해요.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전반적으로 고객이나 직원들이 모두 만족합니다. 우리 기업을 이용하는 고객과 직원은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회복 프로세스 도표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꼭 하나가 문제로 출제되니까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플레인 해결을 위한 5가지 기본 원칙. 처음 1번 피뢰침의 원칙입니다. 왜 지붕이나 교회 탑에 이렇게 피뢰침이 있습니다. 그죠? 나를 조직의 피뢰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고객의 불합리한 분노로 인해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필요한 생각이 바로 피뢰침의 원칙입니다. 책임 공감의 원칙, 조직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내가 한 행동의 결과이든 다른 사람의 일처리의 결과이든 고객 불만족에 대해서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느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엔 감정 통제의 원칙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의사소통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직업이라면 사람과의 만남에서 오는 부담감을 극복하고 감정을 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인 서비스를 지속해서 하다 보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고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불편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서비스 접점에서 근무를 하거나 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감정을 절제하거나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직업이건 여러분들이 이행하고자 하는 그 직업에서도 오래 건강한 직장 생활, 어떤 내 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 통제가 사실 어린 나이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노력 여하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흥분하거나 너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 절제의 원칙인데요. 상담에 있어서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고객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고객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고객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역지사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고객을 이해하고 반드시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 고객이 화를 내거나 이런 부분이 또 이해가 전혀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컴플레인 해결을 위한 5가지 원칙, 기출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이렇게 연결해놓고 틀린 거, 맞는 걸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설명을 위에 해놓고 네모박스에서 골라서 번호를 넣으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걸 설명하고 다음 중 어떤 원칙인지를 찾으라는 유형으로 3가지 유형으로 기출이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불만 고객 응대 원칙. 자, 이렇게 출제되는데요. 역지사지의 원칙, 고객의 입장이 되어 같이 흥분해주고 같이 컴플레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책임 공감의 원칙, 고객의 비난이 개인 담당자에게 향하는 상황이 아니라도 조직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객의 불만족에 대한 상황에 책임을 진다. 3번 언어 절제의 원칙, 불만 고객 상담에 있어서 담당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금기되어 있는데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반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4번 감정 통제의 원칙, 거칠고 불쾌한 언어를 쓰는 고객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담감을 극복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고객의 감정에 공감하여 일 처리를 이끌도록 한다. 5번 피레침 원칙. 건물이나 자동차에 달린 피레침은 번개를 직접 맞지만 자신은 상처를 입지 않고 번개를 땅으로 흘려보내요. 불만 고객의 담당자도 피레침과 같이 다양한 컴플레인을 받지만 회사의 모든 부서와 제도, 담당 직원에게까지 흘려보내 컴플레인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자,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역지사지 원칙입니다. 같이 흥분해서 같이 해주라는 게 아니고요.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고객 불만 관리의 성공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품질관리학회에서는요, 고객 이탈 사유 1위가 고객 접점에서의 서비스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8%가 기업의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느끼고 있고요. 제품 자체에 대한 불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되게 잘한다 이런 오만을 좀 버리셔야 되고요. 정말로 불만 관리 시스템이 잘 도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객 만족도와 직원 보상을 또 연계해 주시면 좋고요. MOT, 우리 MOT 서비스 차트 기억하시죠? 발생할 수 있는 MOT를 미리 개선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은 1만큼 생각했는데 우리는 1.2, 1.3만큼 고객의 기대 수준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서비스,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서비스가 뭔지 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요. 이제 컴플레인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그 컴플레인 마케팅의 활용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시정해 나갑니다. 이걸 또 데이터로 만들어서요. 활용하는 마케팅을 바로바로 활용합니다. 그 사례들이요. 매달 불만 고객을 확인해서 그들의 불만을 개선해주고 그걸 공유합니다. 올바른 지적을 해준 고객은 뽑아서 상품권을 증정해주고요. 고객 건의함, 고객 초청 간담회, 그다음에 애프터콜 같은 걸 증정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단어로는 간단하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거기에 어떤 고객이 오실지 모르고요. 선생님도 사실 저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진행하는 어떤 것에 뭐 플로어에서 답변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평가 같은 게 있을 때는 사실 다소 긴장합니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인지 우리에게 안티인지 모르는 간담회 같은 걸 진행한다는 건 그만큼 개선의 노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컴플레인 마케팅의 활용 사례들을 이용해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 불만 관리의 성공 포인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객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어라, 고객 불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라, 고객 만족도와 직원 보상을 연계하라, 진실의 순간을 관리하라, 스스로 가장 뛰어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내가 가장 완벽한 서비스맨이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건 오만을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파트 3의 컴플레인 처리와 원칙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6챕터 컴플레인의 해결 및 예방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